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스피킹 강사 데이빗 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여러분하고 한번 다뤄볼 내용은 토플 공부 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이름하여 토플 시험 당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토플 공부하실 때 공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자,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biological clock이라고 그러죠. 이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욕이라든지 지구 반대편의 나라들로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시차 때문에 뜬 눈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밤을 지새운 경험들이 살면서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체 시계를 기준으로 인간을 보통 두 종류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바로 아침형 인간하고 저녁형 인간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에 속하십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여러분들 저녁형 인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형 인간이 이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이 토플 시험 보실 때 굉장히 큰 멘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들은 보통 오전이나 정오 때 자기 컨디션이 최상을 달할 수 있는데요. 뭐 토플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리스닝 시간 또는 이제 스피킹 시간, 보통 가장 어렵게 여기는 이 두 가지 영역을 풀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침형 인간들입니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들은 이제 해가 져야 이제 머리에 피가 도는 어떤 이제 요런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침에 시작하는 토플을 보실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토플 시작 전에 몇 가지 해주실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 2주 전부터는 우리 아침형 인간의 생활 사이클을 한번 따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gradually but steady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radually는 지속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 사이클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시에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바로 토플 시작 시간인 보통 10시에 토플이 시작합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 시간 또는 reporting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자기가 신청한 그 시험장에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리포팅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는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보통 최소한도로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에 드는 요런 사이클로 한 2주 정도는 살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2주면 웬만한 사람들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가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사이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딱 2주 전부터 이 아침형 인간의 생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체 시계와 별개로 여러분들 또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먹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 뭐였나요?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점심 저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토플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이 아침은 꼭 왕처럼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리마인드 해봅니다. 자, 아침을 왕처럼 드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토플이라는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칼로리 소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토플 강사는 이 토플 시험을 바로 머리로 달리는 마라톤이다라는 이런 어떤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라톤 뛰고 나서 정말 엄청난 칼로리 소모가 있죠. 그래서
그날 칼로리 소모에 대비해서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어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을 안 드시고 그냥 바쁜 나머지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바로 토플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정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토플을 망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속된 말로 정말 개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을 드시고 토플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을 드시게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요 한국 식단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식단을 추천한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한테는 단당류보다 다당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단당류는 이 단시간에 여러분 혈당을 높여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 다당류에 비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필요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못한다. 이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당류보다 다당류 그리고 이제 정제된 곡물보다는 이런 통곡물을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가 자, 글루틴 지수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에 이 지속적인 포만감을 유지해 주면서도 머릿속에 계속해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가 바로 글루틴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랑 싸우셨나요? 그러면 이날만큼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일 제가 토플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어머니의 밥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권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밥상 뭐 꼭 된장국에 보리밥 먹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밥상이 토플 시험 아침에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식 식단을 먹고 시험장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라는 말과 자, 자연스럽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평소에 뭐 저처럼 이렇게 면바지에 셔츠를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시험장 가실 때도 똑같이 면바지에 셔츠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뭐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시험장 가실 때도 뭐 똑같이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시험장 가실 때 이렇게 멘탈 붕괴가 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 멘탈 붕괴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증거로 이제 특이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장 가실 때 첫 번째로 한번 적어 볼까요? 슬리퍼 신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평소에 자기가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말로는 보통 추리닝이라고 하죠. 시험장 가실 때 이 추리닝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장 대기줄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 앞에부터 무슨 엉덩이에 이제 요즘에 뭐 메이커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추리닝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시, 뭐 핑크, 뭐 이런 이제 추리닝 이름들이 그런 회사 상표들을 이렇게 보이곤 하는데요. 뭐 별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추리닝을 입게 되면 우리 뇌가 오늘은 뭔가 평소와 다른 날이다라고 인지한 나머지 조금 불편하게 자각하고 불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으셨던 대로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세 번째로는 뭐 선글라스 끼고 가시는 분들 연예인이 아니시면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날 또 모자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자도 그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 밑에 가장 중요한 이 셀프 이스템을 높여라라는 말과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셀프 이스템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멘탈 붕괴가 너무 심한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세수하고 바로 시험장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밖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뭐 가꿔야 된다. 뭐 그래서 꽃을 든 남자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어나서 뭐 선크림, 비비크림 바르고 머리도 좀 만지고 왁스도 바르고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낳아주신 그 상태 그대로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고마움을 우리는 꼭 토플 시험장에서 표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혹여나 내가 아는 사람 또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토플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렇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주위를 살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즉 셀프 이스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자, 자존감이 동시에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토플 푸실 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들어가셔서 보게 되는 이 스피킹, 이 writing,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언어학에서는 productive skill, 즉 생산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 끄집어내서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speaking, writing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자신감의 하락, 요거는 곧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 최소한도로 일반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좀 꾸미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셀프 이스팀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입장 대기줄에 있다가 입시를 하실 때, 즉 여러분 이제 컴퓨터 랩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분 확인과 함께 앉아서 이제 웹캠으로 사진을 찍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토플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집으로 종이 성적표가 날라와요. 그래서 ETS에서 나한테 우편물이 왔어. 이렇게 해서 벅찬 가슴에 그 우편물을 뜯어봅니다. 뜯어보면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 성적표에 여러분 그날 찍으신 그 사진이 증명사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같이 나오는데 점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누구야? 이렇게 다 그 사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 좀 꾸미고 나오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 출발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공인신분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챙겨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여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뉴욕에서 토플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자, 미국에서 토플 보실 때는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게 하나도 인정이 안 되죠. 반드시 여권을 가져가야 어떤 공인신분증으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식과 음료수인데요. 간식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포장이 간단하고 먹기 불편하지 않은 그런 간식이 굉장히 좋고요. 음료수는 이렇게 뭐 단 음료수, 탄산 음료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자, 필기도구. 이날 또 우리가 긴장한 나머지 평소에 안 쓰던 우리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 놨었던 뭐 예를 들어서 몽블랑 만년필 뭐 이런 거 가져가셔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쓸모 없습니다. 자, 시험장 에서 나눠주는 세 자루의 연필 이외에는 그 어떤 필기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필기도구는 고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준비물은 자, 공인신분증과 간식 뭐 또는 음료수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자, 요 얘기는, 우리 아까 먹었던 아침 식사와 별개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음료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날의 칼은 자, 커피를 얘기합니다. 커피는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갖춘 그런 음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저녁형 인간들은 아직 잠이 안 깨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드시곤 하는데요. 요즘에 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프레소 더블샷으로 되어 있는 그런 캔커피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진한 커피입니다. 뭐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런 뭐 이제 캔커피를 그 더블샷을 막 2캔씩 들이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벌써 4샷이 되는 거죠. 샷 4개를 드시고 들어가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집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장점, 양날의 칼에 이제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뭡니까?
아까 그 저녁형 인간들의 잠을 깨워줄 수 있죠. 그래서 커피는 일면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보통 모닝 커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잠을 깨워주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드시면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커피를 드시면 우리한테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입시를 하고 나서 리딩 시간, 리스닝 시간 총합해서 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사실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용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장에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커피가 너무 우리의 이뇨작용을 많이 도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리딩 시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벌써 여러분 개인 용무가 급해서 소변이 마려워서 집중력에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시고 시험장으로 입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슈거 하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슈거 하이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단당류 음식들 보통 뭐 초콜릿, 뭐 초코바 이런 거를 드시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했을 때 우리 혈당이 이제 단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일종의 하이퍼 증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상을 슈거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는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데킬라를 한 잔 쫙 했을 때 몸에 알코올이 퍼지면서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느낌을 보통 하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 되는 느낌이 사실상 스피킹 독립형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더 기분이 좋게 잘 얘기한다면 뭐 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리딩과 리스닝의 내용을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노테이킹 한 다음에 그거를 요약해야 되는 어떤 스피킹 통합형 능력에 있어서는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거 하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한테 이 초콜릿보다는 간식으로 보통 양갱을 좀 싸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해봅니다. 저는 참 양갱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토플 시험장 들어가실 때는 이 초콜릿보다는 양갱을 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do's and don't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얘기하는 do's는 어느 날보다도 평범하고 대범하게 행동하실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don'ts,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요. 그날 유독 너무 긴장한 나머지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그날 토플 시험장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기분 좋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기분 나빠요. 그죠? 자, 시험장 들어가는데 막 감독관이 막 명령조로 얘기해요. 기분 나빠요. 들어가는데 나는 이 시험을 무단 배포하지 않겠다. 그걸 또 이제 따라 써야 돼요. 그것도 영어로 써야 돼요. 기분 나빠요. 입장 대기줄 섰어요. 서 있는데 막 요즘에는 뭐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 금속 탐지기로 막 몸을 막 수색하고 그럽니다. 기분 나쁘죠? 아까 웹캠으로 사진 찍는다 그랬어요. 사진이 사실 좋은 사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좋아도 솔직히 잘 안 나오는 그런 사진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모델도 안 좋은데 사진기도 안 좋죠? 그러면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기분 나빠요. 자, 리딩 망했습니다. 기분 나빠요. 리스닝 같이 망했죠? 기분 나빠요. 뭐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셔서 우리 이제 감독관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싸우시는 분들을 봤어요. 뭐 저랑 이제 같이 시험 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감독관한테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옆에 있는 여학생이 그분을 보면서 아,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역시 결혼은 저런 사람이랑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이기는 거는 가서 여러분 시험 잘 보고 나오는 게 이날 하루를 이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감독관들은 ETS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맡은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자기한테 요구된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do's and don'ts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입장 대기줄인데요. 자, 입장 대기줄이 뭡니까? 입장 대기줄은 처음에 아까 리포팅 한다 그랬죠. 리포팅 타임에는 보통 그 시험자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를 하시다가 보통 A그룹, B그룹 정도로 나눠서 그 컴퓨터 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실 때 그 자기가 배정된 컴퓨터실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우리가 입장 대기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대기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입장 대기줄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임의로 그 위치를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실 수도 있고 또 뒤에 서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앞에 서실 경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앞에 서시면 먼저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웹캠으로 사진을 먼저 찍고 먼저 앉아서 리딩을 먼저 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리딩을 시작을 했는데 연이어 들어오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딩 시간 집중력에 생각보다 큰 방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피킹 시간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또 리스닝 끝나고 나오시는 학생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스피킹 시간에도 이 집중력에 어느 정도 좀 방해를 받으실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너무 뒤에 쓰면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스닝 시간에 이제 나는 리스닝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스피킹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리스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옆에서 계속 자기 스피킹을 하시는 다른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일명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되겠습니다. 리스닝이 안 들리고 자꾸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까처럼 스피킹을 시작할 시간이 되는데 나보다 먼저 스피킹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라이팅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타이핑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타이핑 굉장히 조용하게 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작두를 탄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날 타이핑 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작두를 타시면서 타이핑을 치세요. 그 소리가 막 이제 교실 안에 그 컴퓨터 랩 안에 완전 뭐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디 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입장 대기줄의 어떤 위치는 중간에 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 사람이 큰 방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는 일면 좀 불가피한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앞뒤로 받는 어떤 이런 피해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어떤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 토플 경력도 그렇고 제가 뭐 강사로서 활동한 이제 지금 7, 8년 정도 됐네요. 7, 8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에서 받는 방해와 뒤에서 받는 방해를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 대기줄 서실 때는 중간에 서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쉬는 시간 활용법 그리고 더미 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리딩 리스닝이 끝나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약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뭐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미 세트는 우리가 토플을 공부하면서 최소한도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어떤 이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더미 세트가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고다 토플 스피킹 강사 데이빗 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